버크스 해스웨이의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런 종목들을 편성하지 못해서 물론 바닥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뒤늦게 거기에 편성했던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들어가자마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종목들, 자, 센 종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담보로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급등주라든가 또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써서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시간이라는 게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왼수. 아니 현대건설을 3개월 동안 조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손실 나는 거 보는 거에도 고통스러운데 단기적인 것도 고통스럽죠. 근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보세요. 끝난 테마에다가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이 적이 되는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아직까지 본전이 안 오고 있습니다. 고려형 같은 것들도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우량주니까 이런 우량주도 단기에 급등하는 자리에서 잘못 사면은 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왼수가 되고 적이 되죠. 그죠? 맨날 계좌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단기에 이격이 나는 종목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나만 떼놓고 간다 그러면서 너무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밑에서 지금 수익을 잘 깔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추세를 타고 나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뒤늦게 추격 매수에 가담한 사람들이 시간이 적이 되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 관련주가 폭등을 하더라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관련주 다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깡통 찼다는 거거든요. 물론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적이 되고 버블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자, 시간이라는 자산을 확보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응?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버크셔 해수에서 벤치마킹을 할 게 뭐냐면은 영구적인 자본을 확보했다는 거야.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당장은 고객들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갖다가 현금 흐름을 창출했던 거죠. 시장에 패닉이 왔을 때 쇼핑에 나서는 심리적 재정적 자유. 이게 부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버크셔 해수에서 잘했던 부분들은요. 항상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영구적인 자본을 확보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 패닉이 왔을 때 원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싸게 샀다는 거야. 그게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거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 그게 바로 그겁니다. 패닉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패닉 계좌. 자, 요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의 7가지 인생 조언에서도 역사로부터 배워라. 뒤집어서 생각하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종목이 계속 나갈 것 같은 자리에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들이 다 좋아서 미칠 때 잠깐 뒤로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통제력을 확보한 거하고 상실한 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적 주권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CM이라고 해서 이 헤지 펀드인데 노벨상을 받을 만큼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은 엘리트들이었죠. 초엘리트들. 그러니까 역시나 승승장구했는데 파산을 해버렸어. 파산. 문제는 레버리지였다는 거야. 레버리지. 러시아의 채권을 사서 채권이 폭락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쓰면은 거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간 거야. 반면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창출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돈. LTCM은 갚아야 될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고 버크셔 해스웨이는 갚지 않아도 될 자기 자산으로. 물론 고객들 돈이겠죠. 그렇지만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가지고 영구적인 자본을 확보하면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LTCM은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파산해버린 거고 버크셔 해스웨이는 연구 자본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잡았던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주식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거야. 버핏이 잘했던 건 월가의 단기 실적주의 집단 광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야. 단기 실적주의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 못 잡았다고 해서 실적이
계좌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단기 과열된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 관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빠님도 예전에 그 깡통 났을 때 한국카본이죠. 자, 연봉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역사적 신고 쓰면서. 그런데 통제력 상실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를 세게 걸어가지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길게 보면 갈 종목이었잖아. 여러분들 돈으로만 투자를 했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이게 폭락하면서 계좌가 깡통이 난 거죠. 이게 무섭죠. 단기에 8,000원, 7,000원대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버리세요. 예. 결국에는 1,000원이 깨지면서 깡통이 난 거죠. 이런 구간들은 레버리지를 씀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구간이야.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이게는 시간이 완전 왼수가 되는 거죠. GS 글로벌,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6,000원대에서 2,000원 빠졌고 박스도 돌파 나갔고요. 장기평선 돌파 나갔죠. 요 바닥도 잘 잡았잖아요. 그러면 질러볼만 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웬걸, GS 글로벌이 여기 구간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2년 동안 4,0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빠진 거야. 이제 70% 날라간 거죠. 손절은 이런 데서 안 한다고.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쭉 쏟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일괄 매도 버튼을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죠? 내 돈으로 샀는데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통제력을 상실하잖아. 근데 레버리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게 무서울까요? 그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부자재는 원칙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시간의 방패를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수익률 높은 종목을 찾는 걸 멈추고 자유자금을 모아라. 월급의 일부를 모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좋은 종목이 타이밍이 왔을 때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헌법을 세우라. 투자 원칙이죠. 내가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투자 헌법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덥석 잡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어요. 닷컴 버블 때 나갔던 종목들 본전이 안 오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죠? 예측을 근거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다. 예측의 근거는 뉴스, 유튜브 전문가 설명이야. 맹목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은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나는 내가 설정한 가격이 오기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무기한 기다릴 수 있다. 요거 잘 안 되죠. 한 달도 못 기다리잖아. 조금 돈 좀 들고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이 났을 때는 최소한 1년, 2년, 3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달이라도 한번 기다려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 헌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돈 들고 기다리는 거.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최소 10년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가능하면 내가 가치가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자꾸 살려고 아니면 잘 모르면 그런 종목들이 분석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거죠. 버핏은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시스템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원칙은요.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세워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라. 뉴스 보지 말고 아침에 책을 30분을 읽는 습관. 자, 이런 것들이 작은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돈을 모아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씩 실천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게 부자 되는 원칙입니다. 원하는 가격, 그다음에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좋은 종목들이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부자가 되는 원칙 잘 기억하시고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시면요.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